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요 2017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볼까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단기 균형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D는 우하향하고 AS는 우상향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Y가 있고 P 이렇게 있을 때 AS가 우상향하고요. AD가 우하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1번.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틀렸지, 여러분. 물가는 이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의 변수잖아. 그럼 물가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AD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 2번.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총수요 충격으로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총수요 충격으로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AD가 우측 이동했다 할게요. AD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A점에서 여기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Y가 증가함과 동시에 P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이 경기 역행적이 아니라 카운터 시클리컬이 아니라 프로시클리컬 경기 순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같은 방향이니까 이게 플러스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 다음 3번.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잖아. 총 공급이 아니라 AD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4번 볼까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같은 음의 공급 충격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트가 증가로 그래서 AS가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AS가 상방 이게 좌측이죠, 좌측.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5번. 중앙은행이 민간의 보유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자,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드를 매입하게 되면 돈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LM이 우측 이동하고 IS와 LM이 우측 이동하는 것은 AD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단기 총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단기에 AS 곡선은 이게 우상향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단기를 뭐로 볼 것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단기라는 것은 고전학파 쪽에서는 어떻게 봐요? 세고전학파 쪽에서는 그냥 고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화폐 환상 같은 게 생기는 거야. 화폐 환상, 일루전, 착각, 노동자의 오인 모형 이런 거, 생산자의 착각 이렇게. 개인작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작파는 뭔가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뉴 비용 아니면은 메뉴 코스트. 요것 때문에 가격이 일정하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어? 그치? 임금이 여러 가지 명목임금의 경직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까요? 개인작파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 물가가 상승하면 그쵸?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어. 여기 보시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데 P로 나타낸 요게 실질임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대문자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물가가 상승했어. 명목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락하면, 아이고 하락까지 써야죠.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고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격 경직성 모형에서는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 수준보다 낮다면 여러분 요거는 똑같이 보시면 돼. 루카스 공급 곡선 가지고 보시면 돼요. 물가가 있는데 기대 물가 수준보다 물가 수준이 낮다면 자, 과소기대예요? 과다기대예요? 언제나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과소기대일 때 생산량이 완전고용 산출량보다 많다 이렇게 보셔야죠. 요거는 과대기대입니다. 자, 과대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고용 산출량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생산량은 자연 산출량보다 높다? 아닙니다. 낮다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다음 볼게요. 가격 경직성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 수용자라고 전제한다. 여러분, 가격이 경직돼 있다는 것은 고전학파입니까? 케인작파입니까? 이거 케인작파 주장이라니까. 여러분, 고전학파가 완전 경쟁 시장과 가까운 그런 가격이 신축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상황이죠. 근데 케인작파는요, 이게 불안정 경쟁이라는 과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불안전 경쟁 시장.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기본으로 깔고 메뉴 비용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독과점 시장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자기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기본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설정자를 모형으로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4번. 자, 불안전 정보 모형은 가격에 대해서 불안전 정보로 인해서 시장이 불균형?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불안전 정보로 해가지고 불안전 정보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기대를 이용해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균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세고전학파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불안전 정보 모형에서 기대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루카스 공급 곡선 할 때 이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암기해 달라고 그랬죠. 이게 상방 이동은 왼쪽 이동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상방 하방으로 안 나오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옵니다. 자, 루카스 공급 곡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Y는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알파 P-P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요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YN 넘어갔죠? 알파로 나눠줘. P-P2는 Y 넘어갔으니까 알파분의 1 Y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여기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P는 알파분의 1 Y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2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P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Y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얘가 기울기 아니야? 얘가 기울기? 절편은 어떻게 돼? 얘가 절편이지. 자, 그러면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AS 곡선 할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AS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 AS 곡선에서 요 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2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P2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가 커지면 얘가 상방 이동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돼.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AS 곡선은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38번 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달러가 되게 풍부해서 많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 원화와 달러의 비중 생각하시면 돼. 언제 환율이 하락합니까? 하면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경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의 유입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요 공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격을 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있고 환율 이렇게 있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고 달러에 대한 공급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재미교포가 국내 송금을 감소했습니다. 이게 달러의 유입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게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달러의 유입이 공급이 감소. 이러면 안 돼요. 자, 2번 어떻게 돼? 미국인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투자가 증가했어. 달러 공급이 증가. 이거 맞지? 그래서 그냥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국내 수요가 증가. 달러가 밖으로 나가잖아. 달러가 유출돼. 그러니까 달러가 유입되는데 이거는 달러가 유출돼서 나갑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4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달러가 밖으로 나가지 뭐. 이것도 유출됩니다. 유입되는 걸 찾아야 돼요. 다음에 미국인 관광객이 국내 유입 감소, 관광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달러의 유입이 잘 안 돼. 이것도 유입 감소해도 되고 유출됐다. 이렇게 유출 유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거니까 이게 감소된 거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39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뭐야? 우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 소용 없어. 기본적인 전제가 뭐야? 사람들이 똑똑해요. 합리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본드로 재원을 조달할지라도 국채 대신에 요거 텍스로 인식하는 거야. 같은 거야. 미래 텍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할 때 아무런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자율도 변함없고 국민소득도 변함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현재 소비는 기대되는 미래 소득과 현재 소득을 포함한 맞습니다. 평생 소득에 의존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차입 제약이나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이 있죠. 똑똑해야 되고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일정해야 되고 유동성 제약이나 차입 제약 상태가 있으면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 안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디귿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 발행을 통한 조세 삭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공채를 발행했다? 사람들이 똑똑한 거야. 그 미래에 내가 내는 세금 아니야. 그래서 이 국공채를 순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자기가 갚아야 될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디귿 위주로 보시고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아니요. 뭐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 제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예상을 잘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영향을 언제나 못 주는 건 아니고 이러한 가정이 잘 성립해야 되고 정부 지출 자체가 또 증가하게 되면은 그럼 또 증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 지출 100억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의 재원 조달 구성을 바꾸는 거 그게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업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귿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40번 폐쇄 경제인 A국에서 화폐 수량설과 피셔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2%, 명목 이자율이 5%, 실질 이자율이 3%인 경우 통화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화폐 수량설이 뭔가를 아셔야지. 이거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화율은 통화량의 증가율은 여러분 곱하기는 더하기로 된다는 거 아시죠? 유통 속도의 증가율 요거 물가 상승률입니다. 더하기 국민소득 증가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이 있습니다. 피셔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상승률, 아예 이렇게 쓸게요. 물가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 하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빵입니다. 얘는 빵 프로. 자, 실질 경제 성장률이 2%. 얘가 2%라는 뜻이야. 2% 이렇게 됐죠? 명목이자율이 5%. 얘가 명목이자율이야. 예, 뭐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5%. 실질 이자율이 3%. 얘가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파악하시면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뭐를 찾는다? 통화 증가율을 찾는 거예요. 얘 얼마야? 얘 2%. 얘 얼마야? 2%. 자, 그러면 이 통화 증가율은 이거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돼? 2% 하면은 얘는 4%.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 간평사 기출문제를 살펴봤고요. 뭐 가끔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근데 한 2문제 정도 한번 생각하시고 나머지들은 앞에서 계속 출제되었던 포인트가 그대로 출제되는 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중심으로 뭐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